Recording in progress. 예, 안녕하십니까. 김민영입니다. 예, 저번 시간 수업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흥미롭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 이제 녹화를 다 하고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제 화면이 너무 제 얼굴이 나오는 화면이 좀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큰 화면으로 두 번째 시간은 좀 녹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수업을 이제 9월 혹은 뭐 10월 이때쯤 이제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8월 초입니다. 예. 한참 무더위가 최절정일 때예요. 여러분들 한 달 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엄청 더웠었죠?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예. 미래에 있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러운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옷도 그냥 티셔츠 한 장만 입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 못생긴 얼굴 그만 보여드리고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 본격적으로 예,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예, 어, 오늘은 제가 이제 어, 노달 이야기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놨었는데요. 예, 노달만 다루는 건 아니고요. 노달이 수호전에 이제 108 영웅이라고 좀 부르는 도적놈들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108 영웅 중에 주요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요하지 않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나?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108 영웅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 108명이면 모두 다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요하게 등장하는 사람도 있고 주요하지 않게 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노달이라는 사람은 수호전에 서 108 수호전 108 영웅 중 주요하게 등장하는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입니다. 예. 그리고 이 노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고국, 왕진, 사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은 수호전의 초반 서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자, 자, 어, 고국, 왕진, 사진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이제 수호전의 첫 장면을 이제 장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고구라는 사람을 이미지로 나타내면은 요 느낌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사람 제가 수호전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이미지를 조금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일정한 이미지는 아니고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느낌을 잘 나타내주는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예. 고구라는 사람은 딱 요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예. 일단 옷이 어떻죠? 옷이 어,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있는 게 아니죠. 예. 중국의 관복을 입고 있죠. 예. 관복을 입고 있다라는 건 이 사람은 공무원이라는 뜻이. 공무원. 예. 그죠? 예.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평범한 공무원은 아닌 것 같죠?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뭔가 어, 선물을 들고 있죠. 뭔가 이렇게 보따리 같은 걸 들고 있어. 그지? 예. 좋게 말하면 선물이고 나쁘게 말하면 예, 뇌물이 될 만한 뭐 그런 거를 들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 뒷발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뒷발이 이렇게 돼서 여기 공을 차고 있어요. 예, 요런 사람의 이미지가 고구의 이미지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수호전의 첫 장면입니다. 수호전의 첫 장면입니다. 어, 원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동경, 개봉부, 변량, 선무군, 어, 편유, 일개, 불황, 화라코 자재, 예. 성고, 배행, 제2. 예. 여기까지 일단 좀 읽어봅시다. 예. 자, 동경, 개봉부, 변량, 선무군이라고 하는 거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어, 그 송나라의 수도를 이제 한국식 발음으로는 개봉,
또는 이제 중국 발음으로 카이펑 이라고 얘기하죠. 예, 요거를 동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예, 예, 별량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선무군이라고 하기도 하는가 봅니다. 예, 그래서 동경, 계봉부, 별량, 선무군은 다 똑같은 지명이다. 중국 송나라의 지명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편. 여기서 편은 기본적으로 이제 편하다의 뜻이기는 한데, 편하다의 뜻이기는 한데, 예, 여기서는 편하다로 쓰인 건 아니고요. 문장에 이제 구절에 제일 처음 오는 이제 편 같은 경우에는 어, 문득 혹은 곧 이런 부사의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여기서는 그냥 별 의미 없이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 사용해주는 고기에 여기에 이런 뜻으로 사용된 거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예. 구랑 파라코 자제, 예. 구랑자유, 파라코인 자제가 있었다. 있었다. 한 명의, 한 명의 예. 불황자이자 파라코인 자제가 있었다. 라고 합니다. 이 개는 예, 어, 그 우리나라도 이제 수량사라고 하나요? 예, 수량명사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수량명사가 굉장히 발달돼 있죠. 예. 근데 이제 중국어는 더 발달돼 있어요. 수량명사가.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수량사를 이제 중국어에서 사용하는데 요 개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셀 때는 명으로 세지만 중국어에서는 그냥 개로 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개 여기에서는 사람을 사는 일개의 개는 사람을 세는 수량사입니다. 자, 성은 고씨고 배 요거는 차례죠. 차례라는 뜻이죠. 차례는 두 번째다. 라고 했어요. 그 그러니까 둘째라는 거죠. 형이 있고 형이 있고 형이 있고 이 고구라는 사람은 둘째다. 라는 뜻입니다. 사, 소, 불성, 가어, 지호, 자창, 사봉, 최시, 득호, 각, 기구. 예. 여기서 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 할 때 이제 라는 뜻으로 이제 자연 혹은 스스로 뭐 이런 뜻으로도 스스로 절로 뭐 이런 뜻으로도 이제 쓰이는데 뭐뭐로부터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네. 뭐뭐로부터 소는 이제 어릴 때를 얘기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가업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업이 없었어. 아까 얘기했잖아. 불황자 파라코라고. 네, 불황자 파라코. 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일을 안 했어. 안 하고 뭐만 좋아해요? 뭐만 좋아해요? 창 쓰는 거, 창 쓰는 거, 혹은 봉 쓰는 거. 예, 요런 것만 했다. 창 찌르고 찌를 닫잖아요. 이거는 이제 불일 사자. 그러니까 창을 찌르고 몽둥이를 부리는 것만 좋아해. 음, 가장 잘하는 건 여기서 이제 다리 각자인데 여기에서는 어, 다리 각인데 이제 한자 같은 경우에는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사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다리의 동사는 뭘까요? 차다라는 뜻입니다. 차다. 기구는 공이라는 뜻이죠. 공. 기구는 공. 그래서 가장 잘하는 것은 공을 차는 거예요. 축구를 잘했어요. 축구를. 예.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잘했다. 자, 경사. 경사인, 구순, 불규, 고의, 각도, 규, 타주, 고구. 어, 예. 경사는 여기에서 이제 서울을 의미하는 거고요. 서울. 송나라의 서울은 어디예요? 송나라의 수도는 개봉이었죠. 개봉. 여기 사는 사람들, 고구가 사는 동네 사람들은 수는 무엇 무엇 따라 라는 뜻이죠. 무엇 무엇을 따라, 따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입을 따라, 입을 따르다 라는 뜻이니까 그냥 생각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런 뜻입니다. 규는 부르다 라는 뜻이잖아요. 고이라고 부르지 않고
고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 뭐라고 불렀다? 고구라고 불렀다. 고구라고 불렀다. 예. 고이라고 왜 불러요? 어, 고이라고? 얘가 둘째잖아. 예, 중국식 좀 이제 그 호칭 방식인 것 같은데요. 예, 성 플러스 예, 형제 순서를 이제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씨고 예, 첫째거든요. 그러면은 김일, 예, 김일랑, 아, 낭자를 써서 예, 산의 낭자를 써서 예, 산의 낭자를 써서 김일랑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씨인데 셋째다? 그러면 이삼 혹은 뭐 이삼랑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고 씨의 둘째니까 고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사람들이 고이라고 부르지 않고 공을 잘 차니까 공 구자거든요. 예, 이게 이, 이 구수록 쓰는 공 구자와 같은 글자인데 옛날 공은 네, 털로 만든 그 가죽 뭐 이런 걸로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털모방을 이제 썼는데 털모방을 썼는데 예, 요즘의 공 구자는 이제 동그랗다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구수록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름을 고구라고 부른 거예요. 아, 제 고씨인데 공을 잘 차. 그래서 고구라고 이름을 어, 그 불렀다는 거죠. 네. 풀의 발적, 어, 편, 장, 기구, 나자, 거료, 모방, 첨작, 이빈, 개작, 성국, 명, 국, 예. 자, 풀에는 이제 나중에 뭐 이런 뜻이고요. 발적은 예, 성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공하다. 자, 성공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거든요. 예, 이따가 얘기해 볼 겁니다. 예, 나중에 성공해서 예, 사람들이 고구가 시구 공구자에 사람들이 고구라고 불렀잖아요. 고구라고 예, 공구자에 요 털모를 털모를 빼고 털모를 빼고 사람 인자를 더해서 이름을 고구에서 고구로 바꿨다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을 잘 차서 고구라는 이름이었는데 고구라고 사람들이 불렀는데 어, 공이라는 이름이 자기가 이제 싫으니까 살짝 바꿔서 요 구자로 이름을 바꿨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고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백수건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초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고구라는 사람은 어, 왕원해라고 하는 이 원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부자를 얘기하는 일종의 호칭이래요. 네. 왕부자 의 아들과 놀았어요. 이 사람 불안당이라 그랬잖아. 백수건달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잣집 아들내미 옆에서 이제 싸바싸바 하면서 어울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왕원애가 보기엔 얘가 질이 안 좋으니까 고구가 질이 안 좋으니까 아들이랑 어울리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책을 잡아서 고소를 하고 이제 고구는 두드려 맞고 이제 내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래도 그 창도 좀 잘 쓰고 봉도 잘 쓰고 뭐 무술을 좀 할 줄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세권의 유세권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식객으로 지내요. 밑에서 이제 머무는 나그네 있었는데 이제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유세권도 얘를 좀 계속 맡아두기 싫은 거야. 근데 이제 함부로 손님으로 왔는데 내쫓을 수는 없고 그래서 동장사라는 사람에게 추천을 해요. 근데 동장사도 딱 보니까 별로 애가 질이 안 좋아. 고거를 딱 보니까 질이 안 좋아. 별로야. 그래서 동장사도 소학사라는 사람한테 추천을 해. 소학사도 별로야. 그래서 부마라고 하는 거는 황제의 사위죠. 그죠? 황제 왕의 사위를 부마라고 부릅니다. 예. 부마 왕진경이라는 사람한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능력도 딱히 뛰어나지 않고, 그지? 성품도 딱히 좋지 않아요. 어. 근데 뭘 잘해? 무술 조금 할 줄 알고, 그지? 노는 걸 잘해. 그러니까 이제 부잣집 아들내미랑도 놀고, 그지? 예. 어. 그랬던 거죠. 예. 공도 잘 차고, 고런 걸 잘했던 거지. 예. 근데 이 부마 왕진경이라는 사람은 노는 걸 좋아했어. 노는 걸 좋아해서 '어 얘 고고 좀 놀 줄 아네. 얘 괜찮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놀까?' 하고 고고와 어울려서 좀 놉니다. 그러다가 이 부마 왕진경이 심부름을 하나 시켜요. 네. 뭐냐면 황제의 동생인 단왕이라는 사람에게 단왕이라는 사람에게 네 이 그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심부름을 고구에게 시킵니다. 네. 그래서 고구가 이 선물을 들고 단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음. 단왕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 단왕이 마침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이 사람 축구 잘한다 그랬잖아, 고구. 그죠? 얼마나 막 하고 싶었겠어. 그래서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는데 선물 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막 몸이 근질근질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 천재일우의 기회가 생깁니다. 뭐냐? 자, 공이 튀어올라 단왕이 잡지 못하였다. 공이 이렇게 툭 튀어왔는데 단왕이 축구를 하다가 공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쳐 갔어, 단왕을. 그래서 사람들 안으로 그 공이 향하여 우연히 고구 옆에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구는 공이 온 것을 보고 용기를 내서 이게 왕들 지금 귀족들 이제 축구하고 있는 거잖아. 어르신들 지금 놀고 있는데 얘가 함부로 이렇게 공 차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용기를 딱 낸 거야. 기회가 왔다. 해서 원앙궤로 차서 단왕에게 주었다. 라고 한 거예요. 원앙궤가 뭔지 찾아보니까 이런 거래. 이런 거. 전가의 키. 그러니까 이게 평범하게 공이 온 거를 평범하게 딱 준 게 아니라 이게 전갈킥으로 뒷발로 빡! 예. 오버헤드킥, 바이시클 킥으로 빡! 해서 차서 준 거예요. 예. 멋있게, 멋있게. 그냥 평범하게 준 게 아니라 멋있게 빡 차서 이렇게 공을 탁 돌려준 거야. 그러니까 단왕이 보자마자 너 축구 좀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마 왕진경 집에서 이제 고구가 지내다가 요 단왕네의 집으로 옮기게 되고 다낭이랑 아주 친해지게 되고 다낭이 축구를 좋아해서 이 고구를 엄청나게 이뻐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에게 엄청난 기회가 생깁니다. 뭐냐? 아까 다낭이 황제의 동생이라 그랬죠? 황제가 죽고 이 단왕이 황제가 됩니다. 고구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인생 역전이죠. 그지? 예. 그래서 뭐가 되냐? 태위가 됩니다. 예. 태위는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수도방위 사령군 사령관 음, 혹은 거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아까 얘기했듯이 고구는 어때요? 능력도 별로 뛰어나지 않고, 그치? 성품도 별로 뛰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의탁을 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준다라는 명목으로 계속 쫓아냈어요. 그러다가 기회를 잡은 거죠. 뭘로? 축구 실력으로. 이 사람은 능력도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성품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어. 근데 오로지 뭘로? 전갈킥 한 방울, 바이시클 킥 한 방울, 예, 고거 한 방으로 성공한 거예요. 예. 자, 어, 물론 손흥민 선수가 훌륭하신 분이지만, 훌륭하신 분이지만 축구 잘한다고 해서 장관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문체부 장관을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국방부 장관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능력도 별로 뛰어나지 않고 성품도 별로 뛰어나지 못한 나쁜 불안당 파라코였는데 예, 불황자였는데 축구 한 번 잘하고 윗사람의 눈에 띄었다라고 해서
한순간에 국방부 장관이 됐으니 이게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예. 이거는 일종의 송나라의 정치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수호전의 첫 부분에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예. 자, 이거에 대해서 김성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아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부 대서 70회 장사 108이냐. 네, 개서 미사 108인 이 선사 고구자 개 불사 고구 편사 108인 즉시 난자 하생년 불사 108인 선사 고구 즉시 난자 상장년 난자 하생 불가 훈연 작자지 소 필 피야 난자 상자 불가 장야 작자지 소심구야 1부 대서 70회 이 개서 선사 고구 유이야. 네. 자, 한번 번역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네. 한부의 규모가 큰 책 70회는 장차 108인을 그리려 한다. 108인을 그리기 전에 먼저 고구를 그렸다. 고구를 그리지 않고 곧장 108인을 그렸다면 이는 어지러움이 아래에서 일어난 것이 된다. 108인을 그리지 않고 먼저 고구를 내세웠으니 어지러움이 위에서부터 지어진 것이다. 어지러움이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르칠 수는 없으니 작자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다. 어지러움이 위에서 지어지는 것을 조장할 수는 없으니 작가가 깊이 두려워하는 바이다. 70회 책을 열면서 먼저 고구를 그린 데에는 까닭이 있는 것이다. 자, 한 책, 수호전은 굉장히 70회로 되어 있어요. 참고로 일반적으로 수호전을 이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해보시면은 이제 120회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120회로 되어 있을 거예요. 김성탄 때도 수호전은 120회였어요. 예. 근데 이 120회 중에 앞에 70회는 도적들이 양상박에 모이고 송나라 조정과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뒤에 50회는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금나라가 외적이 이제 쳐들어오거든요. 뒤에 50회는 금나라랑 송나라 그리고 108인이 양산박의 도적들이 송나라의 편을 들어서 싸우는 이야기예요. 예. 자, 그렇다 보니 김성탄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냐? 이 뒤의 이야기는 수호전에 불필요한 이야기다. 왜? 도적들이 맨날 난리치던 나쁜 놈들이 이거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고 이거 편들어주는 게 말이 돼? 이거는 필요 없어. 쓸데없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해서 삭제해버립니다. 네.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했어. 네. 크게 수호전은 3등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뒤에 50회가 있고요. 이 70회도 한 40회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108영웅이 모이는 과정이 한 40회 정도 길어지고요. 나머지 한 30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송나라 조정과 싸우는 이야기인데 예. 요 앞에 40회가 제일 재밌습니다. 제일 재밌어요. 예. 그 뒤에 30회는 상당히 재미가 떨어져요. 뒤에
마지막 50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네, 별로예요. 네. 왜냐하면 이 40회에서는 인물이 하나하나 살아있어요. 각자 영웅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서사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치는데, 이 조정과 싸우는 이야기가 되면은 이 살아있는 영웅들이 장군 1, 2, 3, 4에 불과하게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인물의 캐릭터성이라는 게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뒤에 50회는 볼 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김성탄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예. 70회는 진짜고 뒤에 50회는 가짜다. 가짜다. 고본 수호전에는 옛날 수호전에는 고본 수호전에는 이 50회가 없다. 없다. 그래서 김성탄은 요 70회만 진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진짜 고본 수호전은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김성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이 있으면 고본 수호전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해버려요. 네. 아무튼 자, 규모가 큰 책에서 이제 108명의 영웅들을 하나하나 묘사해야 돼요. 108명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묘사해야 돼요. 근데 108명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고구를 먼저 이야기했죠. 그죠? 수호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고구예요. 이 사람은 간신이고 불황자고 하라쿠고, 그리고 뒤에 이제 대결 서사로 갔을 때 여러 사람들을 그 수호전의 108 영웅들을 괴롭히는 나쁜 놈이에요. 악당이에요. 네. 108 영웅을 그리는 것이 목적인데, 이 책의 목적은 108 영웅을 그리는 것이 목적인데 108 영웅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악당을 먼저 그렸어요. 네. 자, 무슨 뜻이에요? 이 108 영웅들은, 수호전의 108 도적들은 이제 난리를 치려고 해요. 그죠? 네. 이제 나쁜 짓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거야. 살인, 강도, 방화 등등. 네.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하려고 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고구를 그리지 않고 바로 108명을 먼저 그렸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108인이 있고 나쁜 간신이 있게 되는 거죠. 108인을 먼저 그렸다라는 건 108인이 먼저 있고 나중에 간신, 고구가 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다? 아래서부터 시작된 거다. 라고 김성탄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호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얘기해요? 고구를 먼저 내세우고 그 다음에 108인의 영웅을 묘사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송나라 정치가 엉망이 된 것, 송나라 사회가 엉망이 된 것, 그래서 도적들이 일어나고 간신이 난리치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다? 위에서부터 지어진 것이다. 위에서부터 일어난 것이다. 네. 자, 70회를 열면서 먼저 고구를 그린 데에는 까닭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수호전 안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누구에게? 고구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어디에까지? 이 고구를 축구만 잘한다라고 국방부 장관 삼은 누구에게? 황제에게, 송나라 조정에게, 송나라 국가에게 원인이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김성탄은 보고 있는 거죠. 네. 예. 고구가 이제 태위가 됐습니다. 그죠? 네. 국방부 장관, 네. 수도방위 사령관, 수방사령관 같은 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취임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니까 아래 있는 이제 군사들을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이제 취임식에 딱 가서, 취임식에 가면은 이제 휘하 장교들, 병사들이 이제 쫙 있어야 되잖아요. 그딱 보는데, 네, 왕진이라고 하는 사람, 왕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야? 이 새끼 어딨어? 라고 하니까, 오늘 병간했습니다. 주위에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병가가 어딨어? 내가 취임하는데. 야, 끌고 와. 라고 해서 왕진이 끌려와요. 네. 이 왕진이라는 사람은 직업이 교두입니다. 네. 그
가르칠 교자가 있지 않습니까? 교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술을 가르치는 사람, 무술사범이에요. 무술사범. 예.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대략 제 느낌에 정확치 않습니다. 제 느낌에 한 우리로 따지자면 한 중대장쯤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조금 윗간부, 조금 윗간부, 아주 위는 아니고 조금 위의 간부쯤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예. 이 사람은 어, 성품이 아주 훌륭하고 효성스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왕진이 고구 앞에 끌려왔어요. 고구가 딱 보니까 왕진을 어서 많이 본 것 같아. 알고 봤더니 왕진의 아버지 왕승이, 예, 고구가 출세하기 전에 고구를 한번 두들겨 팬 적이 있어요. 얘가 불안당 파라코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불안당 파라코라고 했잖아. 예. 예. 불황자, 파라코 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인한테 한번 잘못 걸려가지고 한번 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네, 잘못을 하다가 이제 잘못 걸려가지고 두드려 맞았던 거야. 그러니까 고구 입장에서는 왕진에게 원한이 있는 거죠. 그지? 예. 그래서 이 왕진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왕진이 눈치를 채고, 예, 어머니를 데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예, 어머니를 데리고 어머니를 말에 태워서 몰래 도망을 갑니다. 네.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잠깐 요 사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네. 요 얘기가 왕진의 이야기예요. 왕진은 108 영웅이 아니고요. 108 영웅 아니고, 예, 108 영웅 아니고, 예, 이 등장, 아주 잠깐의 등장 이후로 등장이 없습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왕진의 첫 등장이자 마지막 등장이 요 장면입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김성탄이 이 왕진의 등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굴의 이 왕진취 이 108인 레이, 즉시 고굴의 이 108인 레이. 자, 고구가 와서 왕진이 떠났다. 왕진이 떠나서 108인이 왔다. 자, 아까 왕진이 사진집에 갔다 그랬죠? 그죠? 요 사진이 108 영웅 중 한 명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첫 이야기는 고구로 시작해서 왕진으로 넘어갔다가 사진으로 오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사진은 고구가 온 것 때문에 떠나버렸죠. 그지? 예. 자, 그러니까 고구가 와서 왕진이 떠났고, 왕진이 떠나서 108인들이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108인들이 온 거죠. 그러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고구가 와서 108인이 오게 된 거죠. 자, 요거는 앞에 했던 얘기와 같죠? 그죠? 자, 108사람은 108 영웅이라고 부르는 양산박의 도적들은, 네, 살인, 강도, 방화,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어지러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108인이 오게 된 거는 누구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왔어요? 고구가 왔기 때문에 온 것이죠. 네. 108인들이 난리를 쳤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고구라는 간신이 생긴 게 아니죠. 네. 고구라는 간신이 생겼기 때문에, 네, 충효를 겸비한 훌륭한 왕진이라는 사람은 떠나가고, 군대에서 못 견디고, 군대 괴롭힘 때문에 못 견디고 도망치고, 108인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어지러운 시대가, 온갖 살인, 방화, 약탈, 강도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고구에게. 그리고 송나라 조정에게 있다. 요거를 김성탄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가 고구에서 왕진으로, 그죠? 왕진에서 사진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사진은 요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봉을 잘 씁니다. 봉을 잘 쓰고, 네. 자, 이름은 사진이고, 이제 별호. 그, 수호전의 108 영웅들은 다 별명이 하나씩 있습니다. 별명이 하나씩 있는데, 요 사진의 별명은 구문용입니다. 구문용. 네. 아홉 문이 용. 네. 뭐냐면,
몸에 9마리 용 문신이 새겨져 있어요. 예, 문신할 때 문자입니다. 문신할 때 문자. 예. 그래서 몸에 9마리 용이 문신되어 있어서 별명이 구문용입니다. 네. 자, 이 사진은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부잣집 도련님. 네, 부잣집 도련님인데 왕진이 와서 사진을 딱 보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봉수를 하고 있는데 애가 소질은 있는데 약간 조금 모자라. 그래서 왕진이 살짝 참견을 합니다. 이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무술사범이잖아. 그죠? 무술사범. 엘리트 정규교육 코스. 그죠? 예, 엘리트 정규교육 코스 밟은 사람이잖아. 그죠? 예, 무술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진의 봉술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진한테 약간 참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뭐 좀 봉술 좀 할 줄 아시나? 한 판 뜰까?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한 판 뜹니다. 한 판 떠요. 상대가 안 되죠. 왕진이 한 수 위죠. 그래서 사진을 제압합니다. 예. 그래서 사진이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실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왕사부님, 스승님, 지금부터 저 봉술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제 왕진에게 부탁을 해서 왕진이 사진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사진에게 봉술을 가르쳐 줍니다. 예. 자, 그러다가 이제 왕진이 오랫동안 이제 사진의 집에서 머물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향으로 가기 위해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요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사진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고 사진이 부잣집 도련님이었는데 왜 도적이 되었는지의 이제 과정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냥꾼 이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사진의 집에 이제 사냥꾼이잖아요. 이제 짐승 사냥하면은 이제 부잣집 사진 내에 팔고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길이라는 사람이 그 요즘 이제 사진네 집에 짐승을 잘 안 잡아다 주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를 안 갖다 줘 얘가. 그래서 너 요즘 왜 고기 안 갖다 주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즘 산에 산적들이 있어서 사냥을 못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그래? 산적들이 있어? 나 요번에 봉술 배운 것 좀 시험해 볼까? 하고 산적을 토벌하려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그 산적들이랑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진달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예. 자, 이 진달이라는 사람을 이제 사로잡아서 이제 사진이 집에 데려가니까 이 도적의 산적 두목이라고 하는 주무와 양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요, 사진을. 왜? 나는 진달과 생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 난 우리 죽을 때 같이 죽고 예, 살아도 같이 살기로 했다. 진달을 죽일 거야? 그러면은 우리도 죽여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진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얘네들은 도적이어도 대단한 우정이 있다. 음, 의기가 대단하다. 막 더 나쁜 짓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동생이 잡혔어? 그래. 그러면은 동생을 죽일 거야? 관청에 넘겨서 죽여? 그럼 나도 죽일 거야. 나도 같이 잡아가. 나도 같이 죽여. 이렇게 찾아오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여. 그지? 예. 도적 새끼들이지만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아, 차라리 너네들 대단하구나 라고 진달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과 친구가 돼서 지내요. 그래서 서로 편지를 막 주고받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 연락하던 중에 우연히 아까 얘기했던 요 이길, 사냥꾼 이길이 이 편지를 우연히 엿봐요. 우연히 엿보게 돼요. 근데 얘네들은 도적들이잖아. 그죠? 진달, 주무, 양추는 도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길이 요거를 관가에 고발을 했어요. 사진은 관군에게 쫓기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어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아까 왕진 자기 사부 그지? 봉수를 가르쳐준 사부
찾으러 이제 왕진의 고향으로 떠납니다. 어, 자, 자, 사진이라는 사람은 좀 어떤가요? 사진이라는 사람. 예, 어때요? 예, 기본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지지 못하는 인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게 자기한테 유리하고 어떤 게 자기한테 불리하고 이런 거를 별로 따지지 못해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도덕관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실 도적들을 풀어주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도적들과 연락을 하고 관계를 맺는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문제가 돼서 사진이 큰 것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게 나에게 이득이 되겠다, 해로움이 되겠다, 득이 되겠다, 실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네. 자, 진달을 되돌려 보내는 장면. 아까 진달을 잡았다가 되돌려 보내는 장면에서 사진이 이런 시를 부릅니다. 성명, 각이, 사생도. 성명, 이름은 각자 다르지만 죽음과 삶은 같고, 네. 관계, 편다, 개교고. 관계라는 말은 비분 관계의 관계죠. 그죠? 네. 뜨거운 마음, 관계한 마음, 비분 관계는 많은데, 개교는 비어 있다. 자, 이렇게 이해득실, 뭔가 따지려고 하는 건 비어 있고, 뭐가 마음속에 가득해요? 뜨거운 마음, 비분간계한 마음. 네. 도적들이, 도적놈들이지만 내 동생이 죽게 생겼어? 나 동생과 같이 죽고 살기로 약속했어? 그럼 나도 죽어야지. 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가득하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사진이 그 아까 얘기했던 진달 일행을 평가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진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죠. 예. 자, 도적이라도 그러니까 도적이라도 자기가 의롭다. 얘네들 우정이 대단한데 의기가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면은 꺼리지 않아요. 왜? 이해득실을 따지지 못하거든. 예. 그래서 진달 일행과 도적들과 그 관계를 맺는 장면에서 김성탄은 이렇게 평을 합니다. 자, 이는 탁자를 내려 현자를 머물게 하는 것이니 어찌 문을 열어 도적을 맞아들이는 것이겠는가? 통쾌하다 사진이여. 자, 무슨 얘기예요? 네, 사진이 도적들을 맞아들이는 것, 도적들을 도적들과 관계를 맺는 건 도적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현자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현자를 초빙하는 것. 뛰어난 사람을 초빙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득실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한 사진의 모습을 통쾌하다, 쾌재라고 김성탄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자신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자신의 사정, 자신의 형편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도와준 이런 사진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입니다. 네. 나이도 어려요. 어린 만큼 그런 순수한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김성탄은 사진에 대해서 이런 평을 남기기도 합니다. 예, 아래 원문 한번 읽으면서 번역 한번 보도록 하죠. 108인 위 두 선시 사진 일개 출명 명주 108인 우리 알죠? 수호전의 108명주 108명주 두는 머리 두자고 선은 앞선 자죠. 위두 머리로 삼고 제일 먼저 사진 한 명을 출명 이름을 냈어요. 예, 108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사진이에요. 그래서 명중, 중은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08명 중에 사진을 먼저 내서 108명이 뒤에 108명이 나오게 이제 만들고 있죠. 네. 작자, 과거, 소화선상, 특지, 위지, 표백,
일편이룬. 네. 네. 네, 작자는 이제 작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각자는 강조해 주는 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중국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강조해 주는 말이다. 네. 자, 소화산 위에서 네. 특별히 여기 지 역시 이렇게 특별한 의미 없이 이제 그 문법적 역할만 하는 그런 말로 보셔야 합니다. 땅 지자가 아니라요. 예. 표백은 백은 힐 백자인데 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말하다. 예. 자, 작자는 소화산 그 진달이랑 막 싸우고 이런 게 이제 소화산입니다. 예. 진달, 주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싸우는 공간이 이제 소화산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사진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어, 아요 폭의 출신 구 반색 쾌활 예. 여하 긍하 부모 유체 편점 오류 예. 자, 나는 예. 요, 토 이런 글자들은 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하다, 요구하다. 아, 나는 원해요. 뭐를? 출신하는 걸. 예. 여기서 출은 이제 출세하다, 성공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나는 성공하는 걸 원해. 성공해서 예, 세상 사는데 즐겁고 싶어요. 쾌활하고 싶어요. 예. 여하는 어떻게 이런 뜻이죠. 어떻게. 네. 긍은 즐기다, 좋아하다 이런 뜻이고요. 즐기다, 좋아하다. 요 하는 이제 중국어로 빠라고 있는데 이제 중국어식 표현인데요. 예. 요거는 이제 일종의 사역 동사 뭐 이런 말 있나요? 뭐뭐하게 만드는 것. 뭐뭐하게 만드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몸에 몸을 어떻게 만든다. 뭐 어떻게? 뒤에 나오죠. 예. 오점을 끼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님의 몸에 오점을 끼치는 걸 즐거워하겠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부모님의 몸에 오점을 오점을 끼치는 걸 즐거워하겠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나는 입신하여 반생의 쾌하를 구하니 어찌 부모님의 유처에 오점을 끼칠 수 있겠는가? 조금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요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어, 다음 보도록 하죠. 예. 차호. 예. 차기 독 사진 1인지 초심. 신류 108인지 초심야. 자, 이것이 기 어찌 독 홀로 사진 한 사람의 초심 첫마음 이겠는가? 이것이 어떻게 사진 한 사람의 마음이겠는가? 실로 오직 108인의 초심이다. 사진의 초심인 것만이 아니라 실로 108인들의 다 처음 마음이다. 초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예, 사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자기는 이 상황이 뭐냐면요. 예, 진달, 주무 이런 애들이 사진이랑 이제 친구 맺고서 야, 우리 같이 도적질하자. 야, 괜찮지 않아? 야,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어. 여기 있는 거 어때? 라고 얘기하니까 사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나는 성공할 거야. 성공해서 잘 살 거야. 그리고 내가 도적이 되면 부모님한테 오명을 끼치는 건데 그게 되겠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사진이 거절을 해요. 도적들의 순수한 마음에는 감동하고 동조를 하지만 내가 도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꺼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 도적이 나중에 될 108인들에게. 사진을 비롯해서 모든 108인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어, 도적이 됐어요. 여기서부터는 번역문만 좀 읽어볼게요. 네. 스스로 한 가지 재주를 펼쳐 도모할 데가 없고 한덩이 기력을 쓸 곳이 없으나 사납고 거친 성품에 촌 밭두둑에 묻혀 죽어갈 마음도 없다. 자,
이 사람들은 꽤 능력도 있어요. 의기도 있어. 108인들은. 재주도 있고 의기도 있어. 근데 그게 세상에 쓰이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평범하게 죽어야지 이것도 안 돼. 왜? 사진처럼 성공하고 싶어. 자기 성공하고 싶어. 그러니까 도적도 못 되겠어. 자, 그때 교활한 이가 일어나 세력을 타고 소리쳐 무리를 불러 모은다. 출세는 기대할 수 없고 성백의 오점이 묻는 것을 아끼지 않게 되니 108명의 인물들이 모두 물가, 저번 시간에 수호 얘기했죠. 수호의 의미, 물가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아, 재주는 모두 조정의 재주요. 기력은 모두 변경에 쓸 기력인데 어쩔 수 없이 모두 물가로 들어가게 되니 이것이 누구의 허물인가? 예, 아까 얘기했듯이 예, 이 사람들은 재주도 있고 기량도 좋고 예, 의기도 있는데 관가는 썩었죠. 누가 성공해요? 공 잘 차느니까. 예, 아부 잘하는 간신들이 세상에 쓰이고 왕진 같은 충효를 겸비한 인물은 네, 쫓겨나게 되죠. 그 간신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이 108인들이 세상에 쓰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도 어느 순간 오점을 묻는 것을 아끼지 않게 된다. 그래서 물가로 가고 도적이 된다. 이게 108인물들의 다 처음 마음이다. 라고 김성탄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진이라는 인물이 맨 처음 108인물 중에 맨 처음 나타나서 이런 순수한 108인 영웅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인물이라고 김성탄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노달이 나옵니다. 예, 노달은 거의 비슷하게 이런 형식으로 이제 이미지화 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이 사람은 머리가 없죠. 머리가 없어요. 예, 직업이 스님입니다. 스님. 예, 스님이고, 예, 몸에 꽃무늬 문신이 있어요. 요런 게 문신입니다. 문신. 예, 요런 게 문신이에요. 꽃무늬 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의 별명은 노달의 별명은 화화상입니다. 화는 꽃 화자죠. 예, 꽃 화자. 그리고 화상은 스님을 높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 꽃무늬 문신이 있는 스님, 꽃스님, 꽃스님, 화화상이 노달의 이제 별명입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스님이 될 때 받는 이름이죠. 스님이 될 때 받는 이름 법명이라고 하는데요. 예. 법명은 지심이어서요. 성노자에 지심을 붙여서 노지심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예. 이 사람은 일단 덩치가 좋고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예. 그리고 요 몽둥이 같은 거 있죠? 요거를 이제 선장이라고 하는데요. 예, 스님들이 쓰시는 지팡이 있고요. 요 뒤에 있는 칼이 있죠? 예, 요거를 이제 개도라고 하는데 개도 요거를 이제 예전에는 이제 스님들이 산길을 많이 다니셔야 되니까 요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는 칼입니다. 예, 그래서 요 선장과 개도를 무기로 삼아서 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이 노달이라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노달이 원래부터 스님이었던 건 아니고요. 네, 원래 이 노달의 직업은 제할이라고 하는 예, 지금으로 따지자면 순경, 예, 그러니까 경찰직의 이제 막내, 제일 낮은 등급의 이제 경찰,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이었어요. 예. 어, 아까 사진 이야기 했었죠? 네, 사진 이야기. 예, 사진 이야기 쭉 했습니다. 이 사진이 왕진을 찾아가다가, 네, 노달렛 이제 동네에서 왕진을 이제 좀 찾아보고 있는데, 어느 한 찻집에 들어갑니다. 찻집에서 이제 종업원한테, 혹시 왕진이라는 사람 모릅니까? 혹시 왕진이라는 사람이 지나가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그 종업원이, 왕진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누굽니까? 무술사범입니다. 네, 교두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럼 저기 순경님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하면서 이제 노달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진과 노달이 이제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충은 사진의 그 왕진과 다른 또
무술 스승님이었는데 우연히 또 만나게 돼서 요 세 명이 어울리게 되고 같이 술을 마시러 갑니다. 예.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노달이 화를 내요, 처음에. "아 누가 재수 없게 찡찡 짜고 있어." 이렇게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옆방에 우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사정을 물어봐요. 네.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울고 있던 사람들은 김취련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녀입니다. 아버지가 김취련이고 그 이제 딸이 있는데 이 부녀가 백정정도라는 사람한테 속아서 일종의 착취를 당하고 있었어요. 예. 정확하게는 예. 이 사람 원래 정도가 돈을 주고 이 김치련의 딸을 이제 첩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이제 계약서를 위조하고서 "난 돈 줬어? 돈 줬어. 너 첩해." 그러다가 안 될 것 같다. 우리 계약 취소하자." 이렇게 정도의 이제 와이프가 "이거 계약 취소해." 해 가지고 "계약 취소하자. 너 내가 돈 줬지? 돈 내놔." 요렇게 사기를 쳤습니다. 실제로 돈은 주지 않고 돈을 준 척 계약서를 꾸며서 이 김치련 부녀를 착취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노달은 김치련 부녀에게 돈을 척 내놓습니다. 돈을 주고 여기 옆에 있던 사진 역시 좋은 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인물이지 않았습니까? 옆에 있던 사진도 돈을 척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김치련 부녀는 이제 도망가고 노달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도를 찾아가서 일부러 시비를 겁니다. 이 정도는 이제 백정이잖아요. 예, 고기 파는 사람이었는데 예, 여러 가지 이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요. 노달이 가서 고기만 내와. 기름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너 이거 혼낼 거야 내가. 다음에는 기름만 내놔. 지방만 내놔. 고기가 한 점이라도 섞여 있으면 내가 혼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가지고 정도랑 싸움을 이제 붙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노달은 힘이 엄청 세요. 네. 태어날 때부터 장서입니다. 예, 정도 되는 인물이 상대가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노달이 그냥 몇 대 때려주고 정도를 몇 대 때려주고 이제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실수로 한두 대 치다가 정도가 죽어버려요. 자, 한순간에 노달은 살인자가 돼 버리죠. 그죠? 예. 그러니까 도망을 쳐 버립니다. 예. 요런 이야기입니다. 노달의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는. 음. 자, 노달은 어떤 사람인가요? 노달의 성격은 어떤가요? 일단은 노달은 주위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히 하층민들에게 신망을 많이 받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찻집에서 사진과 노달이 만났다 그랬죠? 찻집에서 사진과 노달. 자, 사진과 노달이 만난 다음 이제 찻집에서 나오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노달이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어, 차전, 어, 쇠가 좌한리. 예. 요 쇠가라는 말은 그 중국 어느 지방의 이제 그 사투리라고 하는데요. 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 "차값은 내가 알아서, 알아서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주겠다는 얘기죠. 예. "외상." 이러는 겁니다. "외상." 예. "차값 어떻게 할래? 외상." 예. 그러니까 종업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재활 단칠 불박 시 고취." 네. 재활은 이제 아까 노달의 직업이 재활이라고 그랬죠? 순경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순경님은 다는 어 다만 이런 뜻입니다. 다만. 다만 아 이 중국어 발음은 칠이라고 하는데 먹다라는 뜻입니다. 먹다. "你去 follow 吗?" 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중국어인데 한국어랑 욕이 그 한국어 욕과 발음이 비슷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죠. 농담으로. 그래서 그거 할 때 예 칠입니다. 칠. 밥 먹다라는 뜻이에요. 먹다. 드시기만 하시고 다만 드시기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드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자, "잠깐 외상." 이러니까 그냥 먹기만 하세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김치련 부부를 도와주듯이 노달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 종업원이 종업원 역시 찻집 역시 노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냥 먹기만 하셔도 돼요. 그냥 가세요." 라고 얘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예요? 이 노달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 왔고 그래서 신망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거죠. 예. 자, 김치련 부부의 일들을 봤듯이 노달이 하층민들에게 신망을 받는 이유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음.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거칠고 과격하고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성탄은 거칠고 과격하다, 성질이 급하다, 시원시원하다, 자신감이 넘친다. 뭐 이런 표현들로 이 노달의 성격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 성질이 진짜 급해요. 예, 예. 왜? 왜?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김치련 부부가 울면서 자기가 이런 사정이에요라고 얘기하니까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나서죠. 바로. 예.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바로 정도한테 찾아가서 난리를 피우고 정도를 때려 눕힙니다. 예. 그런 걸 봐서 이 사람은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원시원한 모습이 느껴지기도 하고 거침없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죠. 대신 어 나쁘게 말하면은 거칠고 과격한 사람인 거죠. 예. 그리고 이 노달이라는 사람은 순경인데 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이런 하층민들은 이런 노달의 모습에 어느 정도 동질감 같은 거를 느끼기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 수호전의 인물 중에 노달은 손에 꼽히게 인기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넘버 한 탑3 안에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하층민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노달을. 왜? 아마 요런 순수함, 자기들과 비슷한 모습 같은 거에서 예, 이렇게 좀 무식하고 무식하지만 시원시원하고 거침없고 자기들을 도와주고 이런 모습에서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랫 내용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번역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제알은 길을 가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네거리, 사거리 입구에 둘러서서 방문을 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방문이라는 건 관아에서 그 관아의 뭐라고 해야 되죠? 호고문 같은 거죠. 그러니까 관아에서 이런 사람 찾습니다. 이런 사람 범죄자예요. 아니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행동하세요. 라고 이제 붙여놓는 거를 이제 방문이라고 하죠. 예. 자, 방문을 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노달은 빽빽한 사람들 틈에 들어가 귀를 기울였다. 노달은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글도 몰라요. 한문도 못 읽고. 예. 자, 그러니까 참고로 요 관아에서 붙은 포고문은 노달의 지명수배였습니다. 네. 자, 노달이라는 인간이 이런 범죄 저질렀으니까 잡아오면 금 몇 냥 드립니다. 요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자기 지명수배도 못 알아보고 그걸 옆에서 듣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하층민들이 좀 동질감 같은 걸 느끼지 않았을까. 노달이 이런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런 노달의 성품을 보여주는 김치련 부녀와의 일 이후에 한번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아까 방문을 읽고 있었죠. 자기 살인 지명수배인 줄도 모르고 노달은 이제 방문을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김치련 부녀가 요 노달을 구해줍니다. 어르신 여기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구해줘요. 네. 자, 김치련은 이제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서 예, 조원회라는 사람한테 얼굴이 좀 이뻤나 봐. 조원회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요. 그리고 이 조원회는 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원회가 자기 와이프의 이제 그 은인이지 않습니까? 노달이. 그래서 노달을 숨겨줘요, 처음에.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언제까지고 노달을 이제 방 안에만 둘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숨겨주기 힘드니까 꾀를 씁니다. 노다를 스님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오대산의 문수원으로 가서 조원회가 이제 돈을 내고 이 노다를 스님으로 바꿔줍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술도 좋아하고, 아니, 그 사진이랑 만나서 술 마시러 가잖아. 술 엄청 좋아하고, 고기도 엄청 좋아해요. 예. 근데 스님들은 그런 거 마시면 안 되죠. 술 마시면 안 되고, 고기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을 못 견뎌요. 계속 그 답답한 그 수행 생활을 해야 되는 걸 못 견뎌요. 그러다가 산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술을 먹고, 또 그냥 고기도 아니고 개고기를 먹으면서, 예, 술에 취해서 그 답답함에 죽폭 사태를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있던 스님들을 다 때려 눕히고, 자기 무시하던, 예, 그 스님들을, 예, 이제 이 사람은 글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고 산생활을 처음 하다 거 보니까 실수도 많고, 그래서 무시하던 그 스님들을 다 때려 눕히고 결국에는 대상국사라는 절로 쫓겨나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오대산 문수원에서 대상국사로 이렇게 걸어가는 길에, 유태공의 딸이 산적 주통이라는 사람한테 억지로 시집가게 되었다라는 사연을 듣고 또 이것도 나서서 도와줍니다. 예, 요런 게 노달의 좋은 점, 멋진 점 같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뒤돌아보지 않고 도와준다. 어, 라는 것. 네. 자, 대상국사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 채마밭 관리. 네, 채마밭은 채소밭입니다. 그 스님들은 이제 채식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채마밭이 곧 있는데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채마밭은 절 바로 옆에 있던 게 아니고 조금 바깥에 있는 거였는데 동네 불황자들이 이제 노다를 기습하다가 이제 역으로 혼내주고, 네. 노다는 힘이 세잖아요. 싸움 잘하잖아. 그래서 역으로 이제 동네 불황자들을 이제 때려 눕히고 동네 건달들의 이제 형님이 됩니다. 네. 대빵이 돼요. 네. 자, 그리고 그 지역의 교주 임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서로 사람 됨됨이를 알아보고 서로 의형제를 맺게 됩니다. 이 임충은 아마 다음 주 시간에 다루게 될 겁니다. 이 임충이 여러 가지 사태를 겪다가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 임충을 구해주는 것으로 일종의 노다 이야기는 일부는 끝나게 됩니다. 네. 자, 이 노다에 대한 김성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예. 어, 아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 노달, 위인, 저, 일편, 열혈, 음, 직분, 출래, 령인, 독지, 심괴, 허생, 세상, 불증, 위인, 출력. 네. 자, 사는 무엇을 쓰다, 그리다, 뭐 이런 뜻이고요. 노달의 사람 됨을, 예, 여기서 위자는 어, 됨됨이, 위인이라고 하면은 사람됨을 말합니다. 사람됨. 노인이에요. 노달의 사람됨을 그리는 곳에서는, 노달의 사람됨을 그리는 곳에서는 일편 열혈. 열은 뜨거운 거죠. 열혈은 뜨거운 피 있잖아요. 뜨거운 피가 일편은 한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한 조각 뜨거운 피가 직분출래. 예, 분은 분수할 때 분자입니다. 예, 그 아시죠? 분수. 그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물 분수. 예. 분수는 어, 이 분자는 뿜다 이런 뜻입니다. 뿜다. 그러니까 직은 곧게라는 뜻이잖아요. 한 조각 뜨거운 피가 곧게 뿜어져 나와요. 네. 노달의 인간됨을 묘사한 곳은 한 조각 뜨거운 피가 뿜어져 나와요. 네. 명인 독지, 심괴, 허생, 세상. 명은 무엇 하여금 이런 뜻이죠. 무엇 하여금. 네. 명인 하면은
령인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든다. 요런 구절이 주로 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읽게 하면, 사람이 읽으면 매우 부끄러워진다. 무엇이? 세상에 허투루 살았다는 게. 허투루 살았다는 게 부끄러워져요. 왜? 불증 위인 출력. 위는, 여기서 위는 위하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는 사람 인자인데, 네, 일반적으로 타인,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 네. 자, 그래서 증은 일찍이죠. 일찍이 다른 사람을 일찍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힘을 낸 적이 없는 것이 부끄러워져요. 네. 무슨 얘기예요? 노달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아주 열심히 다른 사람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달의 이야기를 보면은 뭔가 울컥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열혈이, 뜨거운 피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은 부끄러워져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줘본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울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도와서 해결하려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싸워주고 이래 본 적이 있나? 다른 사람을 그렇게 위해서 돈을 내주고 그래 본 적이 있나? 나는 마음이 들어서 부끄러워진다는 거죠. 예. 공자운 시가이흥, 오어 패관역 운이. 예. 자, 공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라는 것은, 예, 흥할 수 있다. 여기서 흥이라는 건 그쪽에 마음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동요시킬 수 있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감동시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시라는 것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패관, 소설도, 패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예. 나는 소설 또한 그렇다라고 말한다. 우는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또한 소설 또한 그렇다라고 말한다. 예. 자, 무슨 얘기예요? 예. 김성탄은 소설의 힘을 믿고 있는 거죠. 예. 노달의 인간됨을 보면서, 노달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걸 보면서, 예. 시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만들듯이, 노달을 묘사한 걸 보면은 그만큼 다른 읽는 사람들이, 독자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전 요런 게 김성탄이 참 좋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노달이 스님이 되잖아요. 스님이 된다. 노달이 스님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 노달이 스님이 되는 이야기에 그냥 머리를 깎고 넘어가면 그만인 그죠? 노달이 스님이 됐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면은 뭐 서사전개상, 이야기 전개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노달이 옷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스님이 입는 옷과 그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가사라고 하나요? 예, 그 승복? 예,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하는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예, 한 문단 정도, 한 두 문장 정도, 두세 문장 정도 옷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에 김성탄이 평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김성탄은 그냥 스님이 되고 당연히 뭐 옷 입을 거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잡아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겨요.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 요지 이 극고 흥어 사 극 폐응사 신묘지 필. 예. 자, 요는 아까 뭐 요구하다 이런 뜻도 있다 그랬는데 무엇 해야 한다. 의무의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지,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이 극고 흥어. 네. 흥, 흥.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죠? 고흥시키는 거죠. 고흥시키는 말로. 극히 매우 고흥시키는 말로. 그려냈어요. 극히 흥을 죽이는 일을 그려내었으니 신묘한 필법이다. 라고 했어요. 예. 자, 옷을 준비해요. 새 옷 삽니다. 여러분 신나죠? 네. 새 옷을 준비하는 건 신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승복이죠. 예. 자, 승복을 스님이 되는 건 좋은 일일까요? 뭐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노달이 스님이 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죠. 예. 노달은 스님이 돼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까 봤듯이 산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수폭이 됐잖아.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힘을 가졌고, 네. 사람과 싸우면 거의 지지 않는 무예도 있고, 네. 그리고 남들을 도와주고 싶은 뜨거운 마음도 있어요. 열혈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실수 한 번을 해서 사람을 죽여서, 그죠? 예. 다른 사람을 돕다가 실수를 해서 스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이겠어요? 원하지 않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새 옷을 산다고 하는, 새 옷을 맞춘다고 하는 흥취를 높이는 말로 풀이 죽는 일, 흥취를 죽이는 일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죠. 공장, 찬조, 신, 진사, 대홍, 신가, 낭가, 가의상, 극막, 예. 자, 봉장, 이 장은 장인이라는 뜻이에요. 무엇 하는 사람. 봉은 이제 재봉하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을 봉장이라고 합니다. 옷 만드는 사람이 찬조는 이제 여기에서 옷을 만든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진사, 네. 과거 시험 통과했어요. 시험도 공무원 시험 1차 통과했어. 네. 그래서 관복 맞춥니다. 대형폰을 여기에서 관복을 얘기합니다. 네. 공무원 시험 통과해서 관복 맞추는 거를 해요. 또는 네. 신부가 시집 가는 의상, 결혼 의상. 엄청 좋잖아. 그죠? 결혼 의상을 만드는 것은 매우 바쁜 일이다. 찬조, 신, 사인, 대령, 의금, 신, 출가, 가사, 배구, 극막. 네, 일찬조 앞에서 똑같이 나오죠? 옷을 만드는 것. 사인, 죽은 사람. 새로 죽은 사람의 염의. 뭐죠? 수의. 예, 수의를 만드는 것. 그리고 출가. 새로 이제 스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가사는 이제 스님들이 입는 옷을 얘기하는 거죠. 배구도 여러 가지 도구, 스님들이 쓰는 도구를 이제 얘기합니다. 자, 새로 스님이 되는 사람의 옷을 만드는 것도 극막, 매우 바쁜 일이다. 연, 일망중, 유, 극렬, 일망중, 극내, 불가불찰. 예. 자, 그러나, 일망중, 바쁜 와중, 유, 극렬, 매우 뜨거운 것이 있고, 바쁜 중, 극내, 매우 차가운 것도 있다. 불가불찰. 불가불은 무엇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불가불찰 하면은 찰은 살피다 이런 뜻이니까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 새로 공무원이 된 사람, 관복을 맞춰주는 일도, 신부가 된 사람, 결혼 의상을 맞춰주는 일도 바빠요. 사람이 죽어서 여미를 맞추는 것도, 네.
어떤 사람이 출가를 해서 승복을 맞추는 것도 바빠요. 그러나 한쪽은 매우 뜨거운 감정이 있어요. 뭐에는? 관복을 맞추는 것. 결혼 의상을 맞추는 것은 무언가 기쁘고 뜨거운 감정이 있죠. 근데 반대는 어때요? 극히 차가운 감정. 네, 싸늘해지는 감정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노달에 옷을 맞추는 일, 승복을 맞추는 일은 그냥 단순하게 넘길 일이 아니라 네, 새 옷을 맞춘다라고 하는 기쁜 말로 기쁜 말로 네, 극히 사람을 실망하게 만드는 스님이 된다라고 하는 슬픈 노달의 감정을 그려내려고 했다라는 것이 김성탄의 생각인 거예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노달이 옷을 맞춘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그냥 아 별거 아니네 하고 넘어갔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김성탄은 이런 작은 일까지 평범하게 넘기지 않고 잡아내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옷 맞추는 얘기를 굳이 했을까?를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자, 그러면 왜 노달이 승복을 맞추는 일은 마음이 서늘해지는 일일까? 음. 한살 영웅, 작자 흉중, 혈루 십두. 네. 자, 네. 한은 한가롭다. 이런 뜻이고 한가롭다. 네. 네. 살은 죽일 살자인데, 죽일 살자인데 없애거나 줄이는 것을 살을 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웅이 한살해요. 예, 죽어지네요. 한가해요. 예, 할 일 없어요. 예, 할 일 없는 영웅의 모습. 그러니까 노달은 절에 들어가서 할 줄 아는 게 있겠습니까? 뭐 이 사람이 뭐 공부를 했어요. 글자도 모르는데 예, 절의 규칙을 알기래요. 그렇다고 뭐 스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편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기가 충천한 사람인데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예. 사진 이야기에서, 우리 기억납니까? 사진 이야기에서. 예. 입신하여 반생의 쾌하를 구하니 부모님의 유체에 오점을 끼칠 수 있겠나?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선보이고 네,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108 영웅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가득한데요. 근데 절에 들어왔어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무시나 당해요. 잘 모른다고. 그래서 노달은 그냥 자면서 지내요. 할 일 없어요. 이 사람은 능력도 뛰어나고 뛰어난 마음도 뜨거운 마음도 가졌어요. 근데 할 일 없이 지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작가의 마음에 이걸 쓰면서 노달이 절 생활을 하는 걸 쓰면서 어땠을 거다? 피눈물이 10마리였을 거다. 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오늘 수호전의 초반부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어, 다시 한번 우리 했던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죠. 예, 맨 처음에 고구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지? 그렇죠? 그 다음에 왕진 이야기가 나왔고, 사진 이야기가 나왔고, 노달의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예. 고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예. 간신히, 별 볼 일 없는 간신히 성공하는 이야기. 그죠? 성공하는 이야기가 고구의 이야기였어요. 그죠? 네. 왕진의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능력이 뛰어나는 사람이 쫓겨난 이야기. 쫓겨난 이야기. 그죠? 네. 사진의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네.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네. 운명의 자신의 작은 실수, 운명에 엮여서 네. 떠들게 되는 이야기가 사진의 이야기였어요. 108 인물들의 첫 마음을 보여주는 게 사진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노달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가 구체화되죠. 노달은 무예도 뛰어나고 힘도 세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성품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실수를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절에 쫓겨나서 살게 됐죠. 어, 그런 모습에서 김성탄은 할 일 없는 영, 이 세상 뛰어난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도 쓰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찾아냈고, 그것이 이 수호전을 이끌어가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그 김성탄이 얘기했듯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이 소설의 첫 부분은 쉽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쓰여지지 않아요. 어, 소설이라는 것은 그 작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이 긴 소설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자신의 의도대로 잘 진행이 안 된대요. 작가의 생각만 대로 그대로 진행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예, 이야기를 개연성 있게 만들려고 하면은 바꿔야 될 생각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딱 그려지지 않는데요. 근데 이야기의 첫 부분은,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야기의 첫 부분은 가장 작가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수호전의 첫 부분도 이런 이야기를 결국엔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결국엔 수호전이라는 것은 능력은 있고 성품도 괜찮은 사람들이, 예, 세상에 쓰이지 못해서 불우한 시대를 만나서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어, 결국에는 이 세상에 요긴하게 쓰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고 물가로 가게 되고 수호로 가게 되고 양산박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도적이 되고만 국가에 귀순하지 못하고, 예, 국가를 따르지 못하고, 예, 국가에 저항하게 되는, 질서에 저항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수업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본격적인 수어전의 내용의 이제 첫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